좋아. 좋아, 좋아. 자, 앞서는 얘들의 그 최고 오비탈 중 ES 그리고 EPX에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봤어요. 여기 EPZ에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그 다음은 EPX 한번 해보죠. EPX. 자, 역시나 무슨 축? 객관축.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있고요? 원자핵. 이 자리에도 원자핵. 그래서 원자 두 개가 있으니까 A 원자, B 원자. 그 핵관축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보시다시피 짜잔, 무슨 관계? 기하학적으로 직각인 축을 무슨 축이라고 둘 수 있다? X축이라고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오비탈이 바로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2px 오비탈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원자에. 알겠죠? 자, 역시나 2px건 y건 z건 2p 오비탈은 계란의 운계란의 뭐예요? 2p 오비탈은 계란의 운계란의 뭐예요? 2p 오비탈은 무조건 운계란이잖아요. 운계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된다? 한쪽이 플러스 속성을 가지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한쪽이 마이너스 속성을 가지면 반대쪽은 플러스. 알겠죠? 제가 이제 뭐냐? 바로 이제 그 2p 오비탈의 운계란의 속성입니다. 자, 차트장에 보이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상황이 B원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B원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쪽이 플러스 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이 플러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로 만나죠. 그럼 이런 영역에서는 보강 상쇄 뭐겠어요? 상쇄.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같이 만나죠. 자, 잘 봐.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는 것도 보강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만나는 것도 보강이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더해졌을 때 그 크기가 커져야 크기가 작아져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도 둘 다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형조합을 통해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어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적인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만 함수값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함수값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원래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핵 사이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요 중간에 짜잔 뭐가 맹글어지는 거예요? 바로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드는 항상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위상이 같은 부분끼리 같이 만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이압 그 다음 해서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그 함수값이 핵 사이의 영역에서 더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에너지적인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바로 안정화다. 자, 이때도 요 핵 사이에다가 뭘 들이댈까요? 눈을 들이대고요. 얘를 잡고 돌려요.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돌리면 달라지죠. 360도마다 같아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그걸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기하학적으로 파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파이의 의미를 알겠죠? 이때 N타입 본딩에다가는 관습적으로 뭐 넣어주시고요? 요 백설표.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2px만 있느냐? 2p 뭐도 있죠? y도 있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두 개의 2p y 사이의 선형 조합.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바로 첫 번째, 앞서 3의 결과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앞서 3의 결과를 바로 90도 회전 조작 하면 그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Z축이고 자, 앞서의 여기가 X축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Y축은 어디 있는 거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 애들이 바로 Y축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요렇게 뻗어 있는 얘들이 이게 바로 2py일 거라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가 B원자고 여기가 A원자라고 하면 맞습니까? 이때 당연히 뭐 각도는 뭐 이게 다 직각이겠죠. 직각. 알겠죠?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 저 XYZ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3차원 공간상에서 저 XY 좌표는 당연히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으로도 X하고 Y의 좌표를 완전히 바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2py 사이에서도
2py, 2py 사이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파이 엔타이 본딩과 파이 본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관습적으로 또 여기까지는 관습적으로인데 이런 표현을 써주기도 합니다. 바로 x x. 자, 여기에 써놓은 이 x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뭐냐면은 2px가 관여하고 있다 라는 어떤 관습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이 y 엔타이 본딩이 맹그러지겠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요거에 대한 뭐를 그려볼 수 있냐면 바로 MO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여기 에너지 축에 대해서 자, 저기 보시면 저기에 2px 그다음 2py 2px. 자, 그리고 파이 x 엔타이 본딩, 파이 y 엔타이 본딩, 파이 y. 자, 저 그림을 이해하겠습니까? 민서거스, 저 그림 알겠어요? 자, 뭐냐면 요 앞서의 2px, 2px에 의해서 파이와 파이 엔타이 본딩, 그 다음 2py, 2py에 의해서 파이 본딩과 파이 엔타이 본딩. 알겠죠?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때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 혹은 이런 상황, 혹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저런 상황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민서거스 기억납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축퇴, 영어로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축퇴. 자, 이 표현의 뜻이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서로 다른 오비탈. 자, 잘 보세요. 2px하고 2py는 서로 같은 오비탈입니까? 서로 다른 오비탈입니까? 서로 같은 오비탈? 2px하고 2py가 서로 같은 오비탈입니까? 자, 같은 건 어떨 때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건 어떤 게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언제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exactly the same. 알겠어요? 단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죠. 모든 게 같아야 같은 거죠. 어? 그러면 px하고 py는 다른 점이 있어 없어요? 이름만요? 바로 둘 사이에 기하 관계가 다르죠. 자, px하고 py는 서로 뭐가 달라요? 향하고 있는 축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건 완벽히 같을 때만 같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x하고 py는 지금 서로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서로 다른 거다. 서로 다른 오비탈 끼리 에너지가 같은 현상이에요. 때 쓰는 말이 바로 축태예요. 자, px하고 py는 에너지적, px하고 py는 둘 사이에 기하 관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둘의 에너지는 어때요? 동일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그런 현상을 그걸 바로 축태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한 px와 py로 만들어진 파이 오비탈들도 서로 에너지가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같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파이 x, 파이 y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데 뭐가 같다?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축태. 그래서 이런 식의 파이 결합 형성에서 우리는 축태라는 현상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 썼어요? 됐다. 자, 그 다음. 저기 치운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몰리큘러 오비탈 사이의 아니지. 제목을 우선 이제 완성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여기 다 지워도 되겠어요? 다 지운다. 자, 우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갔나? 여기서
좋아. 우선 글 하나 볼까요? 3 제목이 나왔을까? 좋아, 좋아. 오이씨, 틀렸잖아요. 뚜루뚜뚜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왜요? 아, 진짜로요? 그래. 좋아. 현주학은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같이 영화 같은 것도 봐요? 뭐 봤었는데요? 같이 보러 갔어요? 오, 돈은 누가 냈는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야죠. 그렇죠. 재밌었어요? 엄마도 같이 보셨어요? 아, 둘이만 봤어요? 막내는요? 아, 막내는 안 간대요? 그래요? 막내가 센데요? 같이 가죠, 그러죠. 왜? 형하고 누나가 갔는데 막내 안 간다고요? 야, 센데요? 아, 게임한대요? 알겠습니다. 좋다. 자, 다 썼죠? 자, 그 다음 가자. 자, 우선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동족 원소 동일 AO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A 원자 쪽이 여기 B 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뭐 굳이 한번 쓰냐면 뭐 이렇게 A 원자 쪽, 뭐 B 원자 쪽, 이쪽이 이제 분자. 네, A 원자, B 원자 모두 다 같은 애들이니까 ES가 같죠. 그다음에 EP 같죠. 우선 그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되게 이상해요. 완전 당연해요. 완전 당연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E. 자, 선형 조합에 참여하는 AO가 안정할수록 만들어지는 MO도 안정해집니다. 자, 이때 선형조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선형조합이. C요? 이런.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네. 선형조합,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지요. 선형조합은 영어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이게 이 선형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고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원래 저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화학 용어가 아니죠. 화학 용어가 아니에요. 물리 용어가 아니에요. 어디 용어예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수학 용어예요, 수학. 수학 시간에 나온 용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수학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자, 두 독립변수 x와 y가 있을 때 선형조합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선형조합의 의미예요. 두 변수에다가 앞에다가 상수 각각 곱한 다음에 뭐로 연결해라? 더하기로 연결해라. 알겠어요? 저게 선형조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물리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화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거라고요? 저 수학이에요, 수학. 알겠죠? 그러니까 저 선형조합 한 다음에 수학 문제 중에 뭐 있냐면 정석이, 요즘도 정석 풀어요? 네. 요즘 학교에 정석해요? 네. 그렇구나. 그 정석 책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 선형조합을 해서 나온 결과가 원래 집합의 항등원, 역원 뭐 이런 것과 무슨 관계, 그런 거 다 문제 있어요. 나온다니까요, 수학 그 정석책에. 나 고등학교 때 문제 풀었던 기억 나는데 뭐 항등원, 역원 막 그런 거 다 나와요. 그거 빠진 것 같아요. 아, 빠졌다고요? 네. 이제 안 나와요? 항등원, 역원 안 요즘 안 배워요? 네. 항등원, 역원이란 말 안 배워요, 요즘? 네. 집합에서? 네. 집합은 배워요? 네. 집합은 아, 집합은 배우는데 항등원, 역원 이런 말은 안 배워요? 그냥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아, 너무 대수여서 빼버렸구나. 사실 대수가 수학의 핵심인데. 정수론이요, 정수론이란 거예요. 그게 대수예요. 네. 대수, 기하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 사실은 수학의 핵심은 대수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수학이잖아요. 정수론도 대수의 한 형태고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정수 막 연구하다가 많이 자살하잖아요. 수학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네. 정수론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너무 심해서요. 예. 예. 그래서 수학의 핵심은 그 사실은 방정식이죠. 방정식. 방정식과 정수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 다 귀결돼요? 사실은 기하여도, 확률이어도 결국 어디로 귀결돼요? 방정식이죠. 네, 모든 수학은 방정식으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를 대수라고 하죠.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나온 개념이에요. 거기에. 네, 진짜 말이야. 그럼 이 말이 뭐냐? 이거를 지금 이 양자역학에 적용을 하면 양자역학에는 이거겠죠. 바로 두 AO, 그러니까 두 개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이제 AO즈를 선형 조합하여 근사적으로 MO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알겠죠? 이 말을 그냥 줄여서 그냥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 독립변수 A, X, Y, XY에다가 각각의 원자 오비탈을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에다가 상수 곱하고 원자 오비탈에다가 상수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선형조합 MO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축약해서 뭐라고 쓰느냐? 축약하여 그걸 LCAO 대시 쓰고 MO 이렇게 쓰잖아요. 자, 뭐 줄임말이에요? 읽어봐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어토믹 오비탈스 대시 MO는 몰리큘러 오비탈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분자기도 함수들은 지금 선형조합의 결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그림에서 선형조합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어디예요? 그렇죠. 요 땡땡땡땡이들이 이게 선형조합 표현이죠. 이 얘기도 기억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시그마 오비탈은 누구와 누구의 선형조합의 결과다. 요 놈과 요 놈의 선형조합 결과다. 얘도 요 놈과 요 놈의 선형조합 결과다. 이해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선형조합이라는 말을 했다면 AO가 안정할수록 MO도 안정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요 두 개는 누구의 선형조합의 결과예요? ES.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모든 애들은 누구의 선형조합의 결과예요? EP. 그렇죠? 그러면 뭐 세부적인 대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묶음이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 묶음이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이유는 누구보다 누가 더 안정해서? EP보다 ES가 더 안정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알겠죠? 그죠? 저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당연히 N타입보다 누가 더 안정하다? 같은 선형조합의 결과인 본딩이 더 안정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N타입 본딩보다 본딩이 더 어때요? 안정하다. N타입 본딩보다 본딩이 더 안정하다. N타입보다 본딩이 더 안정하다. 됐죠? 그죠? 민석어스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이고. 민석어스 학교 시험지. 집에 있어요? 학교. 알겠습니다. 민석어스 뭐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나쁜 것 잘 못 봤어요. 근데 네. 평균보다 높긴 하거든요. 평균보다 못 봤다고요? 평균보다 높아요. 높다고요? 근데 네. 산영기보다 못 쳤어요. 산연기를 못 했다고요? 산영기보다 못했다고. 왜요? 왜요? 누구보다 못 했다고? 산영기보다 못했다고. 왜요? 산영기가 진짜로요? 이런. 그래요. 내가 얘기해 준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왜요? 그게 그냥 학교 쌤이 프린트에 있는 거를 프린트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텍스트에서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뽑아서 했는데 그 텍스트를 보기 귀찮아서 그냥 슬슬 넘겼다고. 그래요? 내가 막 카톡방에 막 남겼잖아요. 네, 그거 보긴 봤어요? 네, 그것도 그냥 한번 싹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감정이 몇 개 나온 거다 맞췄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쉽네. 딴 애들은 잘 봤대요? 시험 코스는 잘 봤대요? 시험 코스는 원래 잘 봐요? 진짜로요? 다른 애들하고 얘기 안 해봤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얘기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문율이에요? 쌤들이 어. 계속 눈치를 줘가지고 어. 시험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쌤들끼리 시험 얘기 아니 시험 성적 얘기 많이 한 애들을 좀 블랙리스트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까지. 좋아요. 좋아요. 자, 하여튼 다음 시험도 잘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뭘 해볼 것이냐.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엔타이 본딩보다 본딩이 안정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뭐냐? 나 우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은 음, 나오십니다. 그 다음은 다시 어, 어. 자, 우선 쓰시고 조회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네 번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겠죠. 그렇죠? 자, 엔타이 본딩이고 엔타이 본딩이 있는데 어디를 더 안정하게, 어디를 더 불리하게 써놨어요. 이쪽을 더 불안하게 써뒀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파이보다 시그마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핵과 전자들 모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어떻게 된다? 시그마 엔타이에서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라. 그런 건 잘 나오진 않거든요. 잘 나오진 않는데 뭐냐면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저렇게 말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를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냥 엔타이 본딩은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불리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외워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5. 자, 지금 나이? 자, 위에 줄게요. 줄게요. 아이고.
자, 보세요. 자, 이 뭐냐? 자, 누구하고 누구? 파이 본딩하고 시그마 본딩을 비교하면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합니다. 여기서 파이 본딩, 시그마 본딩 어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본딩하고 시그마 본딩 중 누가 더 안정하다? 파이가 더 안정하네요. 그죠? 오! 근데 시그마가 더 안정하다며요. 언제? 보통이요. 보통. 보통.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이 보통의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리튬부터 질소까지가 보통이 아니라 되려 시그마가 보다 파이가 더 안정해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보통은 이러며 지금은 이러며 이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1. 자, 쓰세요. 아, 그럼 난 또 그립을 먼저 그려놔야겠다. 아이씨.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왁구를 이렇게 딱 그려 놓으세요. 왁구, 왁구. 딱.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우선 보통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Z축이 무슨 축이라고 했죠? 핵관축이라고 해서 사실 이 자리에 뭐 있는 거예요? 핵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비원자의 핵이 있는 거겠죠. 맞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그린 건데, 자, 예를 들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오비탈은 제 지축에 대해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무슨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pz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얘는 또 z축에 수직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 오비탈은 또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2p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2pz건 2px건 원래에 뭐가 있겠어요? 원래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각 오비탈의 전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는 근본적으로 누구랑 인력이 있어요? 전자는 근본적으로 핵이랑 인력이 있죠. 그럼 잘 봐요. 이 전자는 근본적으로 누구랑 인력이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자기 원자핵하고 이렇게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원자핵하고 이렇게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도 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인력이 어디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핵도 이 핵이건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요. 전자도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자에 있느냐, 어떤 원자에 있느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핵하고 전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이 전자에 대한 인력이 어디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도 이렇게 인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디가 핵하고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더 가까워요? 당연히 위쪽 상황인 거죠. 이 위쪽 상황을 아까 시그마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시그마라 그랬고요. 얘는 시그마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건데 핵과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죠. 무슨 말 알겠죠? 핵과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서 보통은 파이가 약한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시그마에 비해서. 무슨 말 알겠죠? 보통은 그래서 누가 더 강하다? 시그마가 시그마가 강하고 파이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강할수록 여기에 있는 시그마가 덜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화되는 것이 그게 어떤 상황이다? 보통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죠? 그런데 지금은 however 지금은 특별히 시그마보다 파이가 더 안정합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민석어스 알겠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이때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왜냐하면 아주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알겠어요? 그 아주 이상한 표현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거 알죠? 바로 SP 믹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외워야 해요. 뭐 해야 된다고? SP 믹싱이 크게 나타난다. 저게 뭔 말이냐? 몰라도 된다. 알겠죠? 너무 무책임하죠? 너무 무책임하죠? 자, 원래는 뭐냐면 선형조합을 어떻게 했냐면요. 요렇게 선형조합했죠. 요렇게 선형조합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선형조합했죠. 색깔만 봐도 예쁘게 돼 있잖아요. 이 색깔이 진짜 필기가 좋지 않습니까? 색깔만 봐도 뭐가 뭔지 딱 직관적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 이제 특히나 어떤 수학을 활용해야 되냐면 선형대수를 활용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선형조합을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ES, EPZ, EPZ, ES 요 네 개를 한꺼번에 선형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꺼번에 선형조합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 계산 결과 때문에 묘하게도 다르게 나타나는 파이 본딩에 비해서 시그마 본딩이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철저하게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저 계산 결과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100%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해서 이유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 혹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참고하는 줌달 책 그리고 뭐 브라운이라는 사람 등등등의 책 등등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렇게 나와요. 그냥 다짜고짜 SP 믹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딱 한 줄만 나와요. 다른 말은 일체 안 나와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있죠. 왜 저렇게 한꺼번에 선형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한꺼번에 선형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애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또 그 과정이 다 나와요. 그럼 그걸 다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이해하면은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여러분 선배들의 상황을 좀 보면 그 화학 실험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일반화학 있잖아요. 네, 3학년 1학기 때. 그때 3학년 1학기 때 수업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사가 전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100% 발표 수업합니다. 그럼 교사가 그냥 뭐 끄덕끄덕하고 약간 코멘터리하고 끝나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저 SP 믹싱에 대해서 설명한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완전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SP 믹싱이 뭐하다? 크다. 어디에서? 어떤 분자들까지? 어떤 분자들에서? 보통이 아닌 분자. 아니 저 1.3 제목을 외워. 제목을. 어디서? 1.3 제목. 1.3. 리베 BC도 알겠어요? 리베 BCN 알겠어요? 리베 BCN 저 5개만 그렇습니다. 5개만. 누구? N. 만 뭐가 크다? SP 믹싱이 어떻다? 크다를 뭐 하라고? 외워라. 알겠죠? 시험 문제에 답을 쓰라고 하면 SP 믹싱이 크다라고만 말을 쓰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저 내용이 저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무 수학적인 얘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SP 믹싱이 크네 작네 이런 말을 쓰라는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는 해야 되느냐? 다만 보시다시피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요 통째 상황을 외워야 됩니다. 누구에서? 리베 BCN에서는 이렇다라는 걸 뭐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저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무작이 나옵니다. 알겠죠? 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